오늘은 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귀한 사람,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, 이런 의미가 있는데, 뭐, 주로 이제 신살에서 나오는 게 귀인인데, 이제 이 귀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 되게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, 뭐, 당연히 귀인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,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, 뭐,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건 맞는데. 근데 이제 그 귀인이라는 게 나도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게 똑같은 기인이거든요. 나는 뜯어먹고 그 사람이 베풀기만 하면 기인은 떠나갑니다. 네. 근데 이제 또 하나, 저 명리학을 요새 자꾸 강의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,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걸 더 많이 좀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은데, 그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오행, 그리고 그 생하는 거와 극하는 거의 관계,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그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행으로 나눠서 또 음양으로 나눠서 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물상론, 이런 게 오히려 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,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식, 사주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주 명식을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이제 그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고 약간 개념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많이 쓰는 게 그 신살 가지고 많이 쓰는데, 귀인도 이 신살에 많이 나와요. 뭐 천을기인, 뭐 월덕기인, 월공기인, 뭐 무슨 기인, 무슨 기인, 무슨 기인 엄청 많아요. 그나마 신살 중에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이 기인인데, 마찬가지로 신살을 응용하는 게 쉽고 더 이렇게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만,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, 운이나 대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냐, 이런 거를 좀 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굳이 기인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, 그 여러 가지 기인들 중에 가장 좋은 기인은 천을 기인입니다.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.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청갑기인 있으면 갑이니까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. 갑질이고. 근데 천을 기인이 제일 좋아요. 왜냐하면 을목에 그 의미가 있는데, 을목이란 거는 풀이고 꽃이고 또 곡식이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월덕기인이나 월공기인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기인들보다 실질적으로 천을기인을 지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, 그리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, 이렇게 하니까 옛날부터 천을기인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책에 많이 나와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천을기인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어떤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일 수도 있고, 이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. 꼭 사람 귀인이라고 해서 이거 이 사람인자 붙었다고 자꾸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범위가 너무 좁고, 그걸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는 월운, 일운, 뭐 시운까지 다 봤을 때 천을기인이 들어올 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, 또 아니면 어떤 지금 나의 환경을 좀 바꿔서 그게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지,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귀인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음양이라는 게 내가 받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. 귀인이라고 하면.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귀인이 되는, 그걸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. 복으로 돌아오는데, 다들 뭐 귀인만 들어오면 어떻게든 로또 살라 그러고 뭐 누구한테 돈 받으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,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,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한 신살들을 많이 보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거 뭐 이제 오랫동안 이게 이제 명리학이 이어오면서 그게 쌓여 있다 보니까
어떤 게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면서 막 적용시켜가지고 막 이게 이론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천문학과 연관이 있고 계절학문이 하다 보니까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,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그 오행으로 분류하는 물상론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. 그런 걸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네. 아, 귀인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.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지.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사주를 보면 제일 좋죠. 그 사람 사주를 보면 제일 좋은데, 뭐, 그렇다고 맨날 뭐 사주를 다 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, 뭐, 생년월일 정도만 알아도 돼요. 왜냐면 그 사람의 일지가 나오니까. 근데 이제 사주를 맨날 물어볼 수 없으니까. 그러면 어떤 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인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, 얼굴을 이렇게 관상적인 건데, 얼굴을 그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. 봤을 때 내가 부담이 없으면 일단 귀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가 이게 안 좋다? 이러면 그건 기인이 아니에요. 예.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서울의 봄 그 영화에서 정우성 같은 배우, 너무 잘생기고 뭐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?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냥 부담스럽고 막 너무 잘생겼으니까. 그리고 막 오히려 황정민을 보면 더 편안한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 이제 그 귀인이 황정민인 거죠. 예, 얼굴로만 놓고 봤을 때.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,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얼굴 빤히 쳐다보면 되게 뭐랄까? 버릇없다? 뭐 하여튼 이렇게 약간 호전적으로 받아들이는데, 원래는 이제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. 기본인데,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을 피해서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, 저도.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을 때 불편함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.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인이 아닙니다. 기인은 어쨌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굴 보고 눈 보고 대화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.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로 엄마 얼굴 보면서 얘기할 때 불편하면 잘 없거든요. 아무리 엄마랑 싸우고 뭐 했어도 엄마랑 얼굴 보고 얘기하면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. 그게 왜 그러냐? 엄마가 기인이에요. 아, 또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. 또 부모한테 효도를 하라는 거냐?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, 이제 비유를 해서 들어드린다면, 엄마가 나에게 기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. 불편함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아빠랑 하는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랑 얼굴 보는데 불편하다. 그럼 아빠는 기인이 아닌 거지.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주로 보고 딱 나와요. 그럼 기인이라는 건 천을기인, 특히나 천을기인은 그 관계, 지지 관계로 딱 나오니까 그거는 뭐 검색만 해보셔도 어떤 게 나한테는 어떤 게 천을기인이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